일단은 유파인 학원 소개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. 처음 직장 생활은 회계사로 시작을 했고요. 회계사 한 3년 조금 넘게 하다가 압구정 파인만에 2010년도에 그냥 시작을 원장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때는 파인만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고요. 그 당시에는 이제 압구정 파인만이 가장 큰 본원이었고, 대치 파인만 시작하던 시절, 서초 파인만 있던 요 세 개 있던 시절이었고요. 그때 제가 원장으로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에 한 10배 조금 넘게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. 뭐, 궁금하시면 나중에 질문하시면 얘기 드리고요. 지금은 2020년부터 코로나와 함께 뉴파인이 시작이 됐고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학원계에서는 가장 확장성이 큰, 가장 핫한 학원이 되고 있습니다. 이름은 뉴파인인데, 뭐, 근래에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실 건데, 뭐, 파인만하고 이름은 비슷하잖아요?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. 네.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. 요 전에 잠깐, 뭐, 얘기를 드리면, 저도 이제 학부모가 돼가지고, 초5 둘째가 있고, 큰애가 중1이 있어요. 네, 초 둘째. 지금 이제 그래도 뉴파인의 학원 원장의 아들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냐, 언제부터 시작했냐로 얘기를 시작하면, 큰애는 지금 이제 수학하 2번째 보고 있고요. 둘째는 이제 3-2 심화과정.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길래 그랬냐, 라고 하면, 큰애는 8살 될 때, 압구정 파인만에서 초1반을 제가 친구들하고 모집해서 주 1회 반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7살 때부터 우리 반포 고등관 원장님 딸도 나이가 같거든요. 그래서 그 둘 모아서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. 그럼 왜 그렇게 일찍 시작했냐라고 여쭤보시면, 이제 큰애를 제가 이렇게 딱 어렸을 때 관찰하니까, 너무나 저거 태어날 때부터 뭉클함이 있었어요. 계속 커가면서 저거 닮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렇죠. 얘도 앞으로 살면서 공부하기 힘들겠다. 제가 학교는 잘 나왔는데, 되게 힘들게 공부했어요. 힘들게. 초등학교 때는, 나름, 되게 나 똑똑해라고 생각하고, 제 금천구에 있는, 서울 금천구 변두리에 있는, 문일중고등학교 나왔는데, 문일중학교, 그 지역에서는 좀 공부한다는 애들 이렇게, 오는 학교였어요. 가서 이렇게 딱 부닥치니까, 제가 전혀 똑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. 학교 성적 계속 떨어지고, 첫 4월 시험, 2번째 5월 중간고사 딱 보니까, 우리 엄마가 울었어요. 너, 공부 안 해서 어떡하냐. 딱 그 눈물에 공부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고, 그때부터 열심히 한 게, 지금까지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, 그때 딱 느꼈어요. 그때 어느 정도로 공부했냐면, 중학교 2학년 때가 제 공부 인생의 전성기였는데, 4시간, 5시간? 자고 거의 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가 재밌었고요. 사실은 공부는 재미없었는데, 2개가 재밌어요. 성적 올리는 재미. 성적 올리는 재미가 너무 재밌었고, 또 올라갈수록 칭찬해주는, 인정해주는 그 환경이 아무것도 없던 저한테 너무나 행복한 경험을 줘서 그게 가장 열심히 살게 된 계기가 됐는데, 얘 비슷한 거예요. 물론 이제 저도 대학을 잘 나왔으니까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. 그래도 아빠처럼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막 솔직한 마음으로는 연대 갔으면 너무 좋겠고, 정 안 되더라도 서성하는 가자라는 마음으로 딱 보는데,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살 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. 너무 있었는데, 얘는 꽤 없는 거예요. 그럼 계기가 나와 아빠와 같지 않을 때 아빠처럼 할까? 그게 두려운 거예요. 근데 이제 커가면서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, 잘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고 경쟁하게 될 건데, 위로 갈수록, 그게 나중에 시작해서 과연 될까? 저는 나중에 시작해서 됐거든요. 왜? 아무도 시작을 안 했으니까.
그냥 저도 나름 그때 선행 많이 나갔어요.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내신을 이제 정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과학 선생님이 너 서울과학고 넣어봐라. 그럼 서울과학고 가려면 수학은 이 정도, 과학은 이 정도 해야 된다는 비전을 제시해 줬어요. 이제 내신은 할 만큼 했고, 충분히 늘어난 공부 시간을 다 수학과 심화에 선행과 심화에 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, 이제 미적분 들어갈 때였어요. 중학교 졸업 때 미적분 들어갔고, 과학은 물리는 고2 물리, 그 당시 고2 물리, 물리원에 이제 일반 물리 책 이런 거 보고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화학은 대학교 1학년 과정까지 이제 보면서 이제 고등학교를, 들어갔고, 고등학교 생활은 너무 편하겠죠. 덕분에. 선행은 되게 빠른 편이었어요. 워낙 시간이 많아가지고, 공부 시간이.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시작. 야자 11시까지 하고, 새벽까지 공부하고, 그래서 공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,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, 애들 너무 빨라요. 우리 지금 초5 학생들, 우리 동탄 지역 저 LTE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. 그러면 대상자들 좀 아주 일부가 아니라 한 신청자들 중에 한 10명 정도? 10명 정도 5학년 학생들이 3-1 시작하면 딱 좋을 커리큘럼? 빨라요. 물론 반포에서 더 빠른 친구들도 있죠. 5학년인데 막 고등수학 나가고. 그러니까 예전에는 똑똑한 친구들은 막 놀다가 고등학교 가서 그때 가서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갔는데 지금은 똑똑한 친구들 또는 물론 이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찍 시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. 예, 그런 친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한 상대평가잖아요. 지금이 다 대학 간 데 다 상대평가거든요. 그러면 이 친구들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이게 똑똑하면 괜찮은데 아주 그렇지 않으면 좀 일찍 시작해서 반복하면서 경쟁해야 되지 않나가 제 생각이었고, 그래서 큰애는 좀 일찍 시작한 케이스인데, 제가 뭘 계속해서 봤냐면, 얘가 재밌어 하는지, 아니면 힘들어 하는지, 순간순간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. 언제? 시험 연속 봤는데 막 이렇게 클리닉 걸릴 때, 추가 학원 갈 때가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. 너무 학원 가기 싫어하고 또 그땐. 근데,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면, 이렇게, 저를 닮았으니까, 이렇게 뭐 내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뭐 하나 딱 걸려 있으면 이렇게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딱 하나 걸고 게임 아이템 딱 걸고 이번에 몇 등 안에 들면 또 그런 건 또 싫어요. 뭐냐면 1등 하면 해줄게. 근데 넘사벽인 학생이 있어요. 우리 반에. 막 교대 영재원 다니고 끔찍한 애 있어요. 진짜. 얘하고 같이 이겨라? 그럼 얘는 처음부터 포기할 것 같아서 얘하고 같이 같은 등수가 되거나 이긴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. 하지만 노력하면 요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이렇게 걸어서 하면 막 신나게 해서 막 바로 테스트 보면 연락이 와요. 문자가 와요. 나 몇 점 받는지 아냐고. 선생님 또 확인하라고. 그럼 저 바로 확인하죠. 선생님 아니까.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고요. 둘째는 보니까 저는 좀 안 닮았어요. 좀 외가 쪽피해요. 머리가 조금 좋아요.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형이 하니까 형이 이겨먹으려고 모든 걸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조금 있으면 형보다 수학을 더 잘할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. 또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좀 왜 써놨냐면 지인들이 저희 학원에 참 많이 와요. 친구들도 이제 어느덧 이제 다 학부모가 되니까 저를 되게 아주 찾아요. 왜냐면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교육비도 많이 들고, 중등 이제 고학년만 돼도 막 수업료 엄청 비싼 수업료도 막 수업도 생기고, 고등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근데 그걸 떠나서 주로 저한테 어떤 걸 많이 찾냐면 지역에서 많이 하다가 반복했는데 잘 안 될 때, 특히 제가 회계법인이 있을 때 모시던 이제 상무님이 계신데, 파트너가 계신데, 그분 이제 큰아들이 이제 초4까지 이제 한 2학년 때부터 사교육이 시작했어요. 여러 번 했는데 선행은 좀 빠른 편인데 꼭 성대경 씨만 보면 상이 안 나와요. 연습할 때는 그래도 좀 성적이 좀 나오는데 실전만 가면 이게 상이 꼭 안 나와서 자꾸 좌절감.
심화 좀 해달라. 딱 봤는데, 잘해요. 뭐만 부족했냐라고 딱 봤을 때, 그냥 숙제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더 요거 부족한 부분을 딱 꼭 집어서 그 독파만 시켜주는 연습만 하면 딱 상이 나오겠더라고요. 그래서, 이따가 소개시켜준 선생님한테 딱 맡겼죠. 맡겨서 얘 요것만 좀 잡아달라 했더니 좋은 친구들은 자기가 약한 거를 할 때는 딱 눈이 완전히 바짝바짝 하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거 몇 번 해줬더니 장려상이 나오고 어느덧 그 친구가 초5 때 저희 학원에 왔었는데 압구정 8만에 왔었는데 커가지고 경기과학영재학교 가고 지금 이제 서울대 산업과학과 2학년 다니고 있고 하여튼 그건 뭐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뭐 그런 식으로 지인들이 참 많이 찾아와요.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지인들도 제 가족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.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저희가 뭘 잘했냐면 압구정 8만 시절도 그렇지만 진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. 학원들 보면 다 전문이라는 단어 쓰잖아요. 제가 처음 2010년도 학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.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강남에 있는 8만 학원은 그 당시에 왜 제가 원장으로 왔냐면 친형이 대표로 있던 학원이에요. 8만은 친형이 아파가지고 몇 년 동안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원장으로 오게 된 건데 난 형을 믿었죠. 강남에 압구정동에 이렇게 학원을 내면서 전문가, 그럼 진짜 전문가겠구나 하고 딱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. 전혀 전문가가 아니에요. 그냥 선생님들 다 수학 문제만 풀고 수업 준비만 하시고 뭐 이렇게 학생에 대한 연구나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거 전혀 없던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전문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진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 제가 그때 막 고민했어요. 학원은 무엇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가. 그럼 대부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성적 향상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. 그 성적 향상이 제일 목적이 되면 전 어떤 생각이 들면 애가 하기 싫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푸시가 그 당시 되게 많았어요. 이거 더해.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들도 뭔가 좀 많이 시켜준다고 또 좋아하시는 분위기였고 지금도 사실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.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안 하는 선생님도 문제지만 해도 애들이 성적이 올랐는데 그만둬버려요. 왜 그럴까 막 생각해봤더니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성적은 본인이 올려야 되는 건 목적에는 동의하니까 하긴 하는데 성적은 좀 오르겠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앞으로 살 날이 긴데 시험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게 아니구나. 그럼 뭘까? 그럼 나는 언제 공부가 재밌었나 딱 보면 물론 성적이 올랐을 때예요. 근데 그 이전을 돌아보면 내 스스로 성장했을 때 내가 뭔가를 이제 안 풀리던 게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학원의 모토를 바꿨습니다. 성장을 시키는 곳.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라고 봤더니 두 부류예요. 잘하는 애들은 이제 보약처럼 이렇게 강화시켜주면 돼요. 잘하는 부분들을. 근데 중위권이나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 보약이 아니에요. 이게 병원이더라고요. 딱 보니까. 특히 중학교 2, 3학년 이상 딱 오면은 얘는 이미 병 걸렸어요.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조금 나아요. 아직 감염이 살짝 덜 돼 있는. 얘가 이렇게 된 이유를 찾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일 듣기 제가 싫었던 게 지금도 그런데 얘 원래 그래요. 얘 원래 공부 안 해요. 얘 원래 늦어요. 이런 거. 원래라는 단어를 선생님들이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어디냐고. 이 친구가 처음부터 그냥 공부 안 하려고 하고 났냐고. 그래서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.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건데 학생들이 수학 숙제를 어려워하거나 안 해가 재미없어 해. 그 이유가 뭘까?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어려워서요. 어려워서 안 하기 시작한 김에 혼나기도 하고 막 중첩이 될 이유가 되게 많아져요. 근데 본질적인 이유들은 어렵다. 자기 스스로 하기가. 공부는 저도 역시도 되돌아보면 뭐예요? 이렇게 막 할 때, 자기가 스스로 할 때, 이때 또 구분되는 게 있어요. 저는 막 이과의 탑 레벨의 재능은 전혀 아니에요. 자연과학적으로 발달된 학생이 전혀 아니에요. 그런 친구들이 아주 수학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난 친구들이 딱 있어요. 이런 친구들은 저하고는 또 달라요.
그냥 어려운 문제 푸는 게 행복해요. 고민하고. 그 자리에서 그건 몇십 분 걸려도 그거 해결했을 때 행복하고, 또 관련된 책 읽고. 저는 100점 맞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에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? 틀려서 점수 깎이는 거 너무 속상해하고, 경쟁에서 이기고, 친구 주변보다 조금 잘나는 걸 좋아하고, 그러니까 상대평가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라 보면, 이렇게 진리탐구 잘하는 이과형 학생들은 절대평가형이에요.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 돼요. 자기 좋아하는 거. 다른 과목 좀 떨어져도 별로 신경 안 써요. 자기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. 이렇게 좀 특히 양분된다.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관찰하고 쌓고 연구하고, 제가 압구정 8만 지금은 많이 제가 이제 역할이 좀 바뀌었는데, 한참 압구정 8만 성장시킬 때는 제가 학생들 이름을 한 600명까지 알고 있었어요. 제일 제가 많이 하던 게 뭐냐면 셔틀 지도. 왜 셔틀 지도 하면 애들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이름 부르고 얼굴 기억하고 특징 기억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 불러서 이제 상담하고 하면은 쉽게 동기부여되고 그다음에 얼굴 표정 보면 아 얘가 학원이 어땠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물어봐요 일단 선생님들한테 그런 거 하려고 제가 셔틀 지도 참 많이 했고요. 그다음에 학생 상담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 많지만 제 완전 전공 분야는 중2, 중3이에요. 중2, 중3 학생들 어떻게 로드맵 짜고 공부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10시간 자기 공부하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20시간 하게끔 스스로 만드느냐.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애들이 집에 안 가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학생들 뭐 한 3, 40명 정도가 금요일 밤에 이렇게 1시가 됐는데도 안 가고 막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. 이 상상되세요?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친구들한테 하면 나쁜 학원이라고. 애들을 그때까지 감금해놓고 공부시키는 사교육이 아주 그냥 나쁜 학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. 강요해서는 애들이 울어요. 그 시간에. 요즘 애들은 신고합니다. 자유 잡혀있다고. 자기들이 원하게, 그러니까 원하면 그 시간까지 그 이상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. 원하면. 저게 그런 걸 잘해요. 그런 걸. 아직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직 한참 막 성장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막 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좀 큰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면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만들어줘요. 그런 걸 잘하고 또 역시 좀 더 큰 친구들 되면은 더 직접적인 컨텐츠를 연구를 해야 돼요. 왜 이게 공부해야 되고 우리 초5인데 3-1을 공부하고 있어. 왜 해요? 애들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요? 그냥 내가 잘하니까 경쟁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할 수는 있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큰 고민 없이. 근데 그거는 잘 될 때의 문제예요. 문제가 없을 때. 근데 초5가 3-1 정도 레벨 하면 어려워. 2- 들어가면 어려워요. 그때 묻게 됩니다. 자, 내가 왜 하고 있지? 일단 초5는 2- 넘어가면 괜찮아요. 왜? 아직은 시키는 대로 할 나이에요. 초6이 2- 되면 엄마 이거 내가 왜 해야 돼? 라는 질문하게 됩니다. 특히 남학생들은. 그럼 우리 그거 뭐라고 답 주실 거예요? 이거 왜 해야 돼요? 우리 학생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. 공부를 해야 되는. 예.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납득이 되면 애들은 합니다. 특히 제가 5학년, 6학년 애들 뭘 알겠어요. 그죠? 전 학부모님 데리고 설명회 하는 것보다 저는 애들 데리고 하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. 그냥 초5, 초6 데리고 제가 어떤 설명회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재고 할 수 있는지. 그럼 어떤 친구들이 어떤 유형의 영재고가 더 맞는지. 아니면 이런 특목고, 서울은 하나고, 여기서는 뭐 외대부고 상상고 어떤 친구들이 가는 게 좋은지. 지금 또 여기는 또 그렇죠. 화성세만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하고 되면 어느 레벨로 갈 수 있는지. 이런 얘기들 하면은 애들은 뭐 그거 관심 있으냐 하지만 엄청 반짝반짝 거립니다. 그러면서 설명해줘요. 왜 그래서 초5 때 이 정도 이상을 하는 게 좋은지. 자, 모든 초등학생이 다 선행심화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. 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어때야 되냐면
물론 다 우리 학원 다니는 목적이 다 위에 있죠. 최소한 이과로 놓고 보면은 스카이 이상을 꼭 보내야 되겠다 싶을 때 엄마 아빠 가족을 딱 족보를 딱 뒤져봤을 때 유전자가 아주 수학 잘하는 뛰어난 유전자가 좀 아니다 라고 할 때 선행을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선행보다 더 어려운 거는 심화 과정입니다. 선행을 반복하면서 그럼 우리 학생은 어느 정도 레벨 심화까지 했을 때 감당이 되는지 일단 감당되는 정도를 측정해야 되고요. 근데 이제 목표하는 바가 좀 더 위에 있다면 이걸 넘어서야 되잖아요. 그럼 이걸 어떤 방식으로 넘어설지 방법론이 중요합니다. 방법론이. 전제는 뭐예요? 학생이 노력해서 감당이 되면서 즐길 수 있어야 돼요. 울면 안 됩니다. 낙담하면 안 돼요. 그걸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려면 좀 지식도 필요해요. 내가 우리 학생이 자 가고 싶은 대학은 이제 어느 정도 있어요. 막 스카이도 있고 아직은 어리니까 의대도 있고 딱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가깝게 보자고 어느 고등학교를 통해서 갈 거냐 이거예요. 우리 지역에서 일단 생각하고 있는 학교 어디예요? 뭐 전국적으로 막 많겠지만 뭐 영재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기북가고도 있을 거고 그럼 대표적으로 화성고하고 세마고를 여기는 좀 확실하게 노력만 하면 갈 수 있잖아요. 내신만 딱 나오면 내신만 나오면 떨어지지 않잖아요. 딴 데 가라고 전화해 주잖아요. 딴 데는 이제 떨어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그럼 요 학교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알면 선행을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 목표가 딱 정해집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 과정 대학은 너무 멀고요. 우리 학생들한테 중학생도 대학은 아직 너무 멀어 안 하다요. 하지만 그 중간 과정으로 고등학교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. 알 필요가 있습니다.